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파생상품 만기가 있었습니다. 컴퓨터가 쭉 정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어요. 코스피는 0.26% 상승 마감했고, 그리고 코스닥은 0.92%또 상승 마감했습니다.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한 1조 1천억 정도 팔았고, 또 외국인들이나 개인들이 샀는데,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기관들이 3,555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. 현재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전반적으로 다 큰 추세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큰 빅 이벤트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요게 6월 달이라고 보면은 6월 첫째 주, 둘째 주, 그리고 셋째 주, 그리고 그 나머지 주 이래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6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장 파생상품 만기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 그리고 해외 시장 파생상품 만기가 또 요때 딱 있습니다. 우리 파생상품 만기, 또 다음 주는 해외 시장 파생상품 만기. 그러니까 컴퓨터가 시장을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. 또 그리고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이야기를 합니다. 물론 기준금리는 또 동결이 되겠죠. 그런데 테이퍼링을 할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라도 테이퍼링을 앞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이런 게 좀 관심사가 될 거고, 또 다음 주는 15, 16일 날 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. 이때 또 기준금리는 뭐 역시 동결이 되겠지만은 뭐 소수 의견으로 해서 앞으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, 그 의견들이 좀 중요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장을 그동안 뒤흔들어 놓았던 유럽 중앙은행, 미국 중앙은행, 큰 은행들이 돈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장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3개월마다 한 번 있는 그런 또 파생상품 만기를 쭉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중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특별하게 방향성이 없어요. 자, 금리 인상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면,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앙은행도 정부도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나라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돈을 계속 풀겠다. 또 미국도 내년 9월까지는 확장 재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는 내년까지 돈을 푸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, 그런데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.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 건가, 그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, 일단 제가 볼 때는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. 이 잭슨홀 미팅은 한 40개국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모이고, 또 뭐 경제 전문가도 모이고, 뭐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도 모이고, 언론인들도 모이고,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경제 어떻게 될 거냐, 경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큰 방향을 정해놨고 또 각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 사정에 맞게끔 또 일을 하겠죠. 그럼 이때 분명히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논의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. 현재 세계 경제가 점점 회복돼가는 분위기잖아요.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난립니다. 사람들이 밖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백신 우짜던 거 좀 먼저 맞아보려고 난리 났어요.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경제 지표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.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, 뭐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하고 11월 달에 기준금리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럼 이 8월 이후에 요때이라 이 말이죠. 그러면 우리나라는 10월이나 11월, 제가 볼 때는 11월 정도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, 일단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좀 높긴 합니다. 높긴 한데, 조금 높여둬야, 좀 금리를 좀 더 높여줘야,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어느 정도 속도로 인상할지도 모르고 자국 사정에 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따라가는데 좀 여유도 좀 생기고, 또 급격한 외환 유출을, 그 달러 유출을 좀 방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, 어쨌든 현재 추세대로 지금 백신이 자꾸 들어오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 맞는 속도 하나는 정말로 총알같이 맞고 있는 중입니다. 그렇다면 뭐 11월 달에도 현재 만약에 예전에 그 백신을 못 구할 때는 11월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뭐 지금처럼 백신이 또 구해진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죠.
어쨌든 그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고 막 움직이고 시작 막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 맞은 사람은 밖에 나가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그러면은 한 11월 정도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일단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바로 문제가 또 이 부채죠. 부채. 이 부채에 대한 문제인데 늘 말씀드렸죠.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빚는 분들은 유동성 관리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. 금리를 당장 올린다고 해서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.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한 번에 5%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서 큰 부담은 없을 건데 꾸준히 점진적으로 계속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1% 오르면은 1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100만 원이라서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것도 뭐 12개월 나눠내보면 큰 부담이 안 되죠. 그런데 집이 뭐 10억, 20억 하는데 누가 대출을 갖다가 1억만 냈겠어요. 이런 연끌하신 분들은 뭐 5억, 7억 아니면 뭐 10억 이렇게 대출 낸 분들도 있겠죠. 그 5억이라 하더라도 1% 오르면 500만 원이 오릅니다. 월 한 4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은 2% 오르면 80만 원이고 3% 오르면 뭐 160만 원이고 매월 들어간 돈이 그래요. 그래서 금리가 점점 계속 오르게 되면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. 처음에는 좀 아끼고 했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임계를 넘어서면은 분명히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파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 금리 인상 대비해 가지고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빅 이벤트가 있다.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시장이 눈치 보느라 크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거고 또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6월이고 다음달 7월이고 그 다음달 8월 아닙니까? 그럼 7월달 조금 뭐 여유가 있다 손치더라도 8월 되면은 뭐 또 전 세계 이목이 바로 이 잭슨홀 미팅에 다 쏠려가지고 있을 건데 또 이때 분명히 그래 되면 돈을 갖다가 앞으로 좀 걷어들여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나올 게 분명한데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0월이나 11월 되면 뭐 금리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냥 자꾸 돈이 줄어들 일만 있다 아닙니까? 그게 시장에 앞으로 솔직히 악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다 악재입니다.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이 줄어들라고 한다는 그런 악재가 앞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. 또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이제 뭐 미국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안 하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지속적으로 나오겠죠. 그럼 이런 악재와 호재는 뭔데? 이 호재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실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들이 또 호재입니다. 그런데 이 경제 지표 나오는 것들이 자꾸 이걸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또 이런 악재로 부각될 수도 있고 앞으로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우리는 뭐 정해져 있죠.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보고 시장에 출렁출렁거릴 때마다 그냥 물량을 계속 끌어모으겠다. 조금 이렇게 오를 때 좀 정리했다가 이렇게 뭐 떨어지면 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물량을 궁극적으로는 계속 확보하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야죠. 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유동성 관리 그는 뭐 기본적인 거고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예전처럼 뭐 시장이 한 방에 쑥쑥 올라가는 일은 지금 좀 상상하지 마라. 좀 예전과 패턴이 좀 달라졌다. 예전에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금융위기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쑥 올라간 거고 지금은 별로 없어요. 그동안 쑥 올라간 게 유동성 플러스 쑥 올라간 거고 지금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. 뭐 아이고 진짜 참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. 그러니까 꾸준히 이제부터 조금씩 갑니다. 예전처럼 이렇게 쑥 올라가는 구간은 지났다. 이래 자꾸 여기에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. 자,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수급 살펴보도록 합시다. 보면은 뭐 오늘 수급은 큰 의미가 없어요. 세력들이 그냥 계산기 뚫리면서 논 날입니다. 큰 의미 없고 그냥 막 이런 거 매수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.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이 의약품 있죠. 그동안 한참 가다가 떨어졌는데 또 갑니다. 이 의약품주 자세히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요래 있다가 이제 싹 가는 것도 좀 있어요. 의약품주들은 또다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일단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매수했습니다. 큰 종목들은 다 아마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인해서 큰 종목들 별로 없어요. 그냥 자잘한 잔체들만 오늘 걸렸습니다. 세력들이 그냥 이런 것들 매수했다 이 말입니다. 파마 리서치, SGC 에너지, 인바디 뭐 이런 것들 대충 이런 것들 매수했습니다.
자, 요거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, 또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.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. 자, 요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란 종목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현재 보복 소비주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거, 대한항공도 그렇고, 뭐, 여행주도 그렇고, 좀 많이 올랐죠. 아마 제 생각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. 지금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사람도 놀러 가라는 그런 발표가 어느 순간 나올 겁니다. 제가 볼 땐 그때까지 올 것 같아요. 놀러 가라 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이제 주식 사야지 하면 그때서야 이제 놀러 간다 하고 주식을 그때 막 사는데 아마 그때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될 것 같고 좀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가 그때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놀러 가면은 그 실적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다시 실적이 놓으면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그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대감으로 오른 것은 그 기대가 꺼지면 그러니까 놀러 가라고 막상 이야기 해버리면 싹 꺼집니다. 그때 이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물리게 돼 있습니다. 이때 공매도도 이때 많이 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런 거 들고 있다 하더라도 놀러 가라 하면 대충 한 반은 팔아먹고 수익은 좀 챙겨놨다가 떨어지면 다시 되사는 전략으로 우리가 접근한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항상 주식시장은 막 그런 겁니다. 뭐 사상 최대 실적이면 오고 하다가 실적이 좋다 하면 떨어집니다. 왜 떨어지냐면 사람들이 실적이 좋다 해서 살 건데 실적이 좋다 하면 떨어지는 이유가 앞으로 더 좋아지기 힘드니까 이런 이유를 갖다 때려 붙여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주, 뭐 보복소비 관련주, 뭐 사실 내년에 좋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사놨는데 내년에 좋다고 하는 건 실적이 좋아진다 이 말이죠. 그러면 지금 현재 오르는 거는 뭐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100%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르는 겁니다. 그러면 정부에서 놀러 가라 하고 사람들이 막 놀러 가면 뭐 실적이 뭐 계약이 많이 이런 이야기 막 놓으면서 있다 보면은 주가는 쑥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럼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100% 물린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차익 실현 좀 했다가 이렇게 받아가는 전략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요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참모들이 매수하고 요 몇 개 종목 있죠. 요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나마 살펴볼 만합니다. 요거는 제가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주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하튼 뭐 시장이 여러 가지 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상승할 것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조금 예전처럼 작년처럼 막 쑥쑥 간다는 그런 환상을 좀 버리고 그냥 그런 변동성이 앞으로 많이 생기고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순환 매매를 잘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